안녕하세요. 감동 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큰딸이 제 사연을 꼭 알려야 한다고 해서 저 대신 나서서 제보했네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제가 지나온 인생 덕에 결국 노후에 편하게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별거 아닌 인생이지만 큰딸이 제 얘기를 들어보니 재밌다고 하네요. 제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제 기억이 온전치는 않습니다. 연도나 사건이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한 건 제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을 때입니다. 용산기지에서 가끔 휴가를 나와 한국을 보면 횟수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발전이 정말 빠르고 순식간에 강산이 변하고 있었죠. 그게 몸으로 체감되는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력이 뛰어나다고 느꼈어요. 미군과 함께 일하는 한국의 카투사 장병들을 보면 느껴졌죠. 한국군은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어나 여타 다른 외국어들도 능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안보관도 뚜렷하고 여러모로 예전에 봤던 남베트남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가난한 국가들은 보통 학력이 높은 경우 그 나라를 탈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력 높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든 곳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국가관이 뚜렷하다면 그 나라는 아무리 현재가 초라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선진국 반열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주한미군에 있을 때 경험했던 한국인과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 경제력이 약했지만 저는 한국이 언젠가는 일을 내겠구나,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겠구나 했어요. 그렇게 주한미군 복무가 끝난 뒤 저는 전역하고 평범한 목재의 공장 노동자가 되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머리를 쓰는 일이 딱히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이나 목수처럼 땀방울을 흘리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땀방울의 정직함을 믿는 사람도 좋아하죠. 그곳에서 남자 목수들과 함께 일하는 한국계 여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얀 반팔티를 입고 스포츠 브래지어를 차고는 남자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를 자르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와 어떻게든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담배도 같이 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죠. 그녀는 혼자서 따로 챙겨온 주먹밥을 먹고 담배나 술도 즐기지 않아서 바에서 만날 수도 없었죠. 저는 밥 먹자 담배 피우러 가자 해도 도저히 그녀를 만날 수 없어서 직접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넌 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라고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주말엔 봉사를 하거나 근처 바닷가에서 멍 때리죠. 일요일엔 교회 가고. 근데 당신 몇 살인데 나한테 반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동갑인 걸 알게 되었고 데이트도 하고 교회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같이 밥을 먹기 위해 집에서 요리를 해서 점심값을 아끼게 되었으며 동료들과 담배를 피기보다는 그녀와 음료수를 마시며 휴게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 그녀도 저를 좋게 봐준 것 같아요. 이후 저와 그녀는 공장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커플이 되었고 임신과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태어나면서 저는 더욱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아내는 큰딸을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자 편의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공장 일을 관둬야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편의점을 하기로 했죠. 아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워낙 꼼꼼하고 계산이 빠른 타입인데다가 저도 힘이 좋으니 무거운 물건 들어야 되는 일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고 함께 일을 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이 안 좋았어요. 아내는 어떻게든 월세가 최대한 싼 곳을 고르려다 보니까 너무 후미진 곳으로 간 겁니다. 저는 남들이 잘 지나다니는 자리로 가야 많이 보고 많이 들어올 거 아니냐고 했지만 아내는 여기가 딱 좋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한번 마음을 굳히면 바뀌질 않으니 어디 한번 해보시든가 하며 저도 그냥 아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 잘 되어서 동네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네 대형마트가 되었죠. 저는 어떻게 여기가 사실은 좋은 자리인 줄 알았냐고 물어봤어요. 후미진 곳이라 자리가 좋다고 생각한 곳보다 훨씬 사업장이 넓었고
주차장을 놓을 자리도 충분했거든요. 동네가 워낙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다들 자기 차량으로 다니니 오히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내가 보기에 제가 얼마나 미련한 소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후 저는 아내의 말이라면 껌뻑 죽었죠. 큰딸과 작은 아들이 아무리 보채도 아내가 안 된다고 하면 말리고 아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큰딸과 작은 아들이 하기 싫다고 해도 해야 한다고 같이 떠밀었지요. 큰딸과 작은 아들은 어린 시절 때 하도 공부하라 보채서 귀찮았다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갔겠나요? 큰딸은 그렇게 속을 안 썩였어요. 시키면 꼬박꼬박 절하고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좋아 약대를 졸업했죠. 문제는 작은 아들은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좋은 컴퓨터로 뭔가 다른 걸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자기가 게임을 만들더군요. 그 경력으로 대학도 가고 이퇴사에도 취업했고요. 이렇게 자녀들을 장성시키고 나니 이젠 아내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로또도 시간 나면 많이 사고 그랬는데 도저히 뽑히지를 않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제 아내는 차라리 좀 알아보고 돈을 들여 투자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로또보다 큰 돈을 벌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 쉽나요? 제가 막 고민을 하니까 주변에 살던 일본인 친구는 저보고 일본 회사 주식을 자꾸 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일본이 싫었어요. 제 아내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 싫었죠. 예전에 일본은 미국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인 출신으로서 그런 비겁한 짓을 하는 나라를 좋아할 수 없잖아요. 하여간 저는 일본 회사 주식은 딱히 매력이 없었죠. 아내는 그러면 한국에 좋은 기억이 있으니 한국 회사 주식을 사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들도 한국에 이수와 반도체가 성장할 거라며 그쪽에 투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에 좋은 경험이 많았으니 주식도 어느 정도 믿음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아내는 들어갈 거면 먹고 살 돈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털어놓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다 털어놓을 생각은 없었어요. 누가 주식을 믿고 한 번에 다 털어놓느냐고요. 아내는 굉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뭔가를 듣고 왔는지 하여간 기세가 엄청났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모두 삼성전자에 투입한 것 같습니다. 그때가 2001년이었어요. 그러고 오랫동안 기억 속에 담아둔 채 진정 은퇴할 때까지 꺼내지 않기로 했죠. 그러고 나서 2018년에 보니 10배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인 친구는 수십 년을 들고 있어도 오르지를 않더군요. 제가 수익을 내니까 일본인 친구는 한국이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낸 걸 엄청나게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했더니 친구가 바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팔자마자 원금 이상으로 오르기 시작하니 괜히 저한테 온갖 화를 내는 겁니다. 진짜 절교 수준까지 갔다니까요. 제가 투자 전문가도 아닌데 솔직히 저는 정말 투자를 못해요. 한국인 아내의 말만 듣고 산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아내를 못 만났으면 아마 제 명에 못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국 기업에 투자했다고 해서 따라서 투자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본인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아드리아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주식의 수익률이 1000%라니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사연자분의 한국인 아내분처럼 다리 뻗을 곳을 미리 알고 있는 성경지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